안녕하세요, 개코딩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원칙인 의존성 역전 원칙입니다. 영어로는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줄여서 DIP라고 합니다. 프링을 개발해보신 분들, 아니 프레임워크를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되게 익숙한 개념이죠. 의존성 역전을 통해서 시스템이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의존성을 특정 구형 클래스로 가지는 게 아니고 추상 클래스로 가지게 하면은 의존성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의존성 역전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클래스 B가 클래스 A에 의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클래스 A랑 클래스 B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요 클래스 B가 클래스 A에 의존하고 있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면은 요 클래스 B의 함수를 보면은 클래스 A를 생성해서 호출하고 있죠. 이 말의 뜻을 다시 얘기하면은 클래스 B가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요 클래스 A가 필요하다는 의미고, 이런 형식일 때 우리는 클래스 B가 클래스 A에 의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존성 역전 원칙을 적용해서 이 의존성을 역전시켜 보도록 하죠. 네,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의존성을 어떻게 역전시켰는지 알 수가 있어요. 클래스 B랑 클래스 A가 이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이용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제부터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다른 예제를 보도록 하시죠. 네,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라는 클래스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이 클래스는 한 종류의 노티피케이션만 보낼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이메일만 보낸다고 합시다. 이메일을 보낼 때 이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있죠. 지금 그 말의 뜻은 뭐다? 네,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이메일 노티피케이션과 커플링 되어 있다.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이 드라이버라는 거는 뭐 특정 메인 메소드라든가 노티피케이션의 진입점이죠. 그래서 이 노티피케이션을 사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는 의존적이어야 하는 거고, 문제는 요 부분이 아니라 요 아래 부분이죠. 자,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갑자기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니까 유저들이 빨리빨리 반응을 못한다. 이제 푸시 노티피케이션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왔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요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은 그래도 이게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아마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놔두고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새로 만들 거예요. 네,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새로 만들고 여기서 뭐 사실은 이런저런 뭐 로직들을 수행해야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샌드 노티피케이션 안에 요 푸시 노티피케이션 이렇게 메시지만 나간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이렇게 만든다고 끝이 아니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요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 들어가서 이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을 지워주고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생성한 다음에 네,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을 해줘야겠죠.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노티피케이션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던가 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노티피케이션 클래스를 뭐 생성한다던가 변경하고,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 들어와서 특정 노티피케이션 방식으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또는 뭐 여러 가지 노티피케이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도 네,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비롯해서 뭐 여러 노티피케이션들을 같이 변경해줘야 될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본 경험이 있죠, 이미. 네, OCP를 공부하면서 해결해 봤습니다. 노티피케이션 서비스가 특정 타입의 노티피케이션에 의존하지 않고 추상 클래스나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걸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드라이버는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쓰는데 이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노티피케이션 인터페이스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이메일 노티 또는 뭐 SMS 노티, 뭐 푸시 노티 이런 것들을 코드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면은 이래요. 되게 단순하죠. 우리가 방금 전까지 보던 요 푸시 노티피케이션 또는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에 샌드 노티피케이션 함수가 있고 그 안에서 요거를 수행을 해주고 있었는데, 노티피케이션 인터페이스는 샌드 노티피케이션을 이렇게 정의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티피케이션 타입의 클래스를 또 만들어 봐야겠죠. 네,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에서 뭐 오버라이드해서 구현하고 있고 푸시도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드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한번 볼까요?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특정 노티피케이션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노티피케이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샌드 노티피케이션을 호출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럼 이제 사용하는 부분을 봅시다.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 보면은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생성하고 이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안에 있는 노티피케이션이 어떤 객체가 들어갈지를 여기 요 사용하는 부분 요 바깥에서 설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서 샌드 노티피케이션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메일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노티피케이션은 또 푸시 노티피케이션으로 바꾼 다음에 그 서비스에 있는 노티피케이션 함수로 호출해 주죠. 뭐 가볍게 실행을 한번 해 볼까요? 네,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분명히 한번 만들어 놓은 같은 서비스에 같은 함수를 호출했는데 설정을 어떤 걸로 해주냐에 따라서 이메일이 되기도 하고 푸시가 되기도 하죠.
네, 이걸 보면 현재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 부분에서 어떤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네, 이 서비스에는 특정 동작을 보장하는 인터페이스만을 남겨주고 실제 해당 코드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수행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왜 의존성 역전일까요? 이전 코드를 한번 볼까요? 네, 이전 코드를 봤을 때 서비스가 이 이메일 노티피케이션이라는 특정 코드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의존성 역전을 한 코드를 보면 이 사용하는 곳에서 어떤 코드에 의존할지를 결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의존성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점이 유연해졌나요? 네, 이전과 비교해보면 푸시 알람으로 변경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푸시 알람 코드를 작성하고 서비스에 가서 의존성을 변경해 줬는데 지금은 푸시 알람 코드 작성하고 드라이버만 변경해 주면 끝나죠. 아니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푸시 노티피케이션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만 해주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출하는 부분은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만 변경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뭐 어쨌든 코드 변경이 필요하잖아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뭐 둘 다 써야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서비스를 여러 개 만들 거예요? 아니면 뭐 노티 방식이 뭐 SMS, 뭐 DM 이런 식으로 많아진다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연해진 게 맞죠. 일일이 막 가서 매번 바꿔주고 또는 여러 개를 보내야 될 경우에는 처리를 해주고 하는 것들이 각 서비스를 뭐 새로 만들어야 한다던가 하는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의존성 역전을 해주고 나면은 뭐 특정 조건이면 여러 개 보냄 이런 식으로 뭐 드라이버에서 처리를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유연해졌죠. 직접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의존성을 직접 가지고 있는 이런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개를 보내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변경이 필요하다던가 할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의존성 역전 원칙을 들이밀었을 때 요거를 사용했었을 때 또 여러 개를 보낸다던가 특정 조건에 따라서 분기를 하게 만든다던가 할 때 소스 코드 변경 또는 뭐 유지 보수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더 편해지는지는 직접 사용해 보시면 체감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의존성 역전을 해서 유연성을 챙기는 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시리즈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칙을 다 지키면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상황에 맞게 타협을 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굳이 이걸 왜 배우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면 이런 거를 왜 배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우리가 특정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설계를 할 때 많은 고민을 덜어주게 돼요. 가령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OCP 같은 경우 봤었을 때 실전에서 뭐 지키기 되게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가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원칙은 이러하나 우리의 상황이 원칙을 지키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을 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특정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설계를 할 때 생각해야 되는 많은 고민들을 좀 덜어주게 됩니다. 구현에 여러 방식이 존재한다면 뭐 가급적 원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가면 좋고 또 원칙을 지키면서 발생하는 오버헤드가 너무 크다면 뭐 과감히 삭제를 하기도 하고 뭐 다른 방식을 쓰기도 하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객체지향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다음 내용을 뭘로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혹시 뭐 궁금하거나 다뤘으면 좋겠는 게 있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잉.